남편과 결혼한 지 28년, 남편은 재혼, 저는 초혼입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자주 이혼을 요구했고 근래 크게 싸우고 계속 이혼을 요구합니다. 어디를 가서 상담을 해도 헤어지는 게 맞다고 하십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근데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꿈속에 저희 어머니가 방에 춥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롱에서 솜이불을 꺼내서 어머니께 덮어드리면서 어머님, 응재 아빠는 왜 한 번 화가 나면 안 풀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걔는 네가 기다리면 안 온다. 네가 기다리지 않을 때쯤 너를 찾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요? 어머니 이야기는 꿈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까? 네. 꿈에서?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내용인데 제가 이제 현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편이 이렇게 싸움을 걸고 또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안 풀리고 또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고 또 이렇게 심지어는 시어머니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런 예시도 해주고 이렇게 정말 두 분의 관계가 힘들고 또 얽히고 설킨 인연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한마디 답을 드린다고 해서 금방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왜 해답은 드리겠다 이 뜻입니다. 사람은 이 전생의 인연으로 만나는데 전생의 인연 중에서 부부가 대체적으로 빚쟁이가 많나요? 대체적으로. 근데 지금 질문자께서는 엄청난 빚쟁이 인연으로 만난 겁니다. 부인께서 전생에 지은 과보가 아주 많고 또 그 고통을 받아야 될 까닭이 있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인한테 남편이 불만도 품고 이혼을 요구하고 이렇게 부인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부인이 전생에 잘못한 과보가 없었더라면 이런 인연을 만날 일도 없고 이렇게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그 인연의 과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인은 착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방법론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부인이 만약에 지금 초혼으로 만났는데 남편은 재혼이고 초혼으로 만났는데도 이렇게 불리함을 겪는 것은 부인이 남편을 이끄는 방법이 어딘지 모르게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착하기만 했지 바르게 행하지 못했다. 만약에 부인이 마음도 착하고 바르게 남편을 대했더라면 절대적으로 대자연이 이렇게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하든 득되게 살게 해야지 부인을 이렇게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나름대로 당신 잣대로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이 행위 착하기만 했지 바르게 남편을 이끌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혼을 요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이 가슴이 아플 때는 반드시 부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게 오는 것이지 부인 가슴이 만약에 참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이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게 아프고 이렇게 부인이 힘들 때는 부인이 반드시 인연법이든 행함이든 어떤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는 것이지 부인이 잘했는데도 이렇게 아프게 오는 법칙은 없다. 우리는 이걸 깨우치셔야 돼요. 응? 부인 잣대로 잘했다고 착각을 할 뿐이지 부인이 완벽하게 잘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법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인이 말을 잘못했든 행함이 부족했든 집착이 심했든 어떤 형태로든
부인이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다 부인 책임이란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생의 인연법에 과보의 빚이 있었고 나아가서 현세에 만나서도 부인 행함이 부족함이 있었기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다. 늘 하는 말이지만 내 가슴이 아플 때는 내 죄가 있거나 내 잘못이 있을 때 하느님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웠는데 내가 아플 리가 없잖아. 교육을 잘못시켰든, 보세요. 임신했을 때 내가 막 고통을 받았든, 내가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바른 이념으로 못 시켰든, 어떤 형태로든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과보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생 인연법으로 과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지금 부인이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생의 과보도 있고 현재 착하기만 하지 남편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인이 남편이 강력하게 이혼을 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막 핍박을 하고 심할 정도로 나오면 이건 집착을 하지 말고 내려놓는 게 현명한 거예요. 자꾸 매달려서 우리 살자 매달려가지고 보세요. 우리 그래도 살자 하면서 매달리는 거 현명하지 않아요. 아니 옛날 세상도 아니고 옛날 이주 시대도 아니고 그 조선 시대도 아니고 그 지금 50년 전 우리가 그 못 사는 그 6.25 전쟁 이후에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50년 전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다 각자 인생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각자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사회 구조도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을 나름대로 살 권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편한테 매달리지 말고 냉철하게 합의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합의를 봐요? 언제 날 잡아가지고 분위기 괜찮을 때 만나서 차를 한잔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면 나는 더 이상 살 가치도 없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깨끗하게 합의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정리하라는 말은 정리가 법적으로 어려우면 조론을 합시다. 그리고 당신 자유롭게 살고 나도 자유롭게 살게 도와달라. 그리고 이혼을 원하면 이혼을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지, 무슨 남편이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달려가지고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매달린다? 이건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아왔으니까 이것은 바르게 타협을 보는 게 맞다. 타협을 봐가지고 냉철하게 잣대를 놓아서 분별을 하고, 그리고 합의가 되면 노력해서 살고, 합의가 안 될 때는 조론을 하든 이혼을 하든 결단을 내리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왜 조론 얘기를 했냐면, 조론을 하고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집착을 내려놓고 시간을 가져봐가지고 회복될 희망이 있는 사람이면 나중에 회복을 하고, 조론을 하고 나서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면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혼하신 분도 있고 잘 사는 분도 있는데 이혼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혼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마치 제가 이혼 조장하는 사람처럼 보이네. 제가 이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이혼은 죄가 아니다. 업을 짓는 것도 아니다. 죄가 아니다. 당신과 내가 성격도 안 맞고 인연도 안 맞고 이념도 안 맞으니 각자 헤어져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방편이에요. 이혼은. 그렇기 때문에
예? 이혼을 해서 각자 인생을 잘 사는 쪽을 택해야지 아닌 걸 붙들고 헤매는 건 인생 낭비예요. 여러분 7, 80대 가지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 매달려 가지고 계속 의심하고 속 썩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7, 80이 돼 늙었어. 얼마나 허망해. 예? 좀 빨리 아니 좀 빨리 정리를 해서 하루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예? 왜 헤매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노력할 때까지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노력이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때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하는 것이다. 매달려서 집착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결국 쓴맛, 단맛, 괴로운 맛 다 겪고 이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합의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고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